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낭자입니다. 오늘은 소담출판사에서 새로운 신작을 발표했는데요. 냉정과 열정 사이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의 작가 츠지 히토나리의 신작 장편 소설인데요. 제목이 조금 무거운 것 같았어요. 표지도 그렇고 한밤중의 아이. 한밤중의 아이가 있으면 왠지 좀 불안하고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밤중의 아이 소설 속 주인공 남자의 이름은 우리 다 호적이 있는데 호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호스티스하고 술집에서 일하니까 또 자녀가 호적에 올리는 것도 원치 않고 또 주위에서 도움 주면서 올리자고 해도 거부하는 이상한 나라의 부모입니다. 호적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아이 이름은 바로 렌지입니다. 렌지. 나카스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또 다른 주인공 경찰 하비키는 5살이던 렌지를 처음 만났던 곳을 떠올리면서 소설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하비키가 5살 때 이제 렌지를 만났고 그 다음 다시 또 다른 데 가서 일하다가 다시 또 나카스에 왔는데 그때 16살 된 또 렌지를 다시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순찰 중이세요. 렌지가 던진 그 말에 갑작스럽게 하비키의 고막에 나카스의 소란이 되살아나고 시야에 색채가 들어왔다. 눈앞에는 오래전 그날의 소년이 청년이 되어 나타나 있었다. 렌지, 역시 너였구나. 히비키는 소년 시절의 렌지를 다시 떠올렸다. 키는 못 알아볼 만큼 훌쩍 자랐지만 검은 눈빛에 심도와 순도는 그때 그대로였다. 단지 어딘가 사람을 곁에 붙여주지 않는 듯한 분위기가 더해져 있었다. 지금 몇 살이야? 이제 17살이 됐어요. 오래전 그날 본서에 들어온 신고를 받고 나카스 파출소의 경찰들이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갔었다. 신고자는 렌지의 부친 마사카즈와 함께 있었던 호스티스였다. 하카타 경찰서에서 본대가 도착하기 전에 잠깐 사이에 히비키를 비롯한 나카스 파출소 경찰들은 사건 현장을 보존하는 임무를 맡았다. 피투성이가 되어 발밑은 보려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마사카즈 옆에 어린 렌즈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렇게 아무것도 못한 채 곧숨이 넘어가는 아빠 마사카즈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곧이어 경찰차와 구급차가 줄줄이 도착하고 현장은 소란스러워졌다. 히비키는 손인 어깨를 껴안아 구급차로 데려갔다. 아이는 눈조차 깜빡이지 않았다. 멍하니 열대의 눈으로 밤하늘만 응시하고 있었다. 영락없이 어린애 마네킹 같았다. 나카스로 돌아온 거야?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과거를 밀쳐내며 히비키가 물었다. 경찰 아저씨, 그건 내가 할 말이죠. 나는 벌써 한참 전부터 나카스에 있었거든요. 진짜? 한참 전부터 여기 있었어? 가족은? 그때는 하루요시 외가에 있었잖아. 렌지는 선웃음을 지으며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네네 여기에 있었어요. 잠시 엄마를 따라 나카스를 떠났지만 겨우 2년 정도예요. 엄마와 함께 살기가 힘들어서 10살 때 다시 여기로 돌아왔죠. 그때부터 내내 나 혼자 살았어요. 그때부터 내내 혼자였다고? 10살 아이가 나카스에서 혼자 살았다니 부모도 없이 어떻게든 살았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겠죠. 렌지는 웃음기 없이 진지하게 말했다. 히비키는 대꾸할 말을 찾아봤지만 생각이 자리를 잡지 못한 채 목젖만 울리다가 사라졌다. 아저씨는 그 파출소로 다시 오신 모양이에요. 어때요? 다시 나카스로 발령이 나서 좋았어요? 여기 뭔가 달라졌어요? 말을 마치고 입가를 풀며 렌지는 빙그레 웃었다. 히비키는 어금니를 악물었다. 다시 돌아온 것에 불만을 품었던 자신의 속내를 들켜버린 느낌이 없다. 앞으로도 여기 나카스에서 살 생각이야? 네, 물론이죠. 바깥 세계로 나가는 것도 좋잖아. 넓은 세계를 겪어보면 삶이 달라질지도 몰라. 그러자 렌지가 소리를 내어 웃었다. 그럼 아저씨는 왜 이런 좁은 섬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히비키는 말을 꿀꺽 삼켰다. 넓은 세계라고 해봤자 별것도 없어요. 렌지가 단언하듯이 말을 이어갔다. 세계 하고 떠들면서 다들 밖으로만 나가고 아무도 제 발밑은 보려고 하지 않죠.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외국인이 세계니 가벼운 동경심만을 떠드는 거예요. 실은 여기 이곳 나카스에 세계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의 모든 사연이 이곳에 있어요. 부쩍 커버린 렌즈의 말이었다. 히비키는 그다음 말을 꺼내지 못하고 멀거니 서 보였다. 북풍이 불어와 뺨을 저미듯이 후려쳤다. 렌즈는 하카다가와 강변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히비키는 그런 그를 불러 세우지도 쫓아가지도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부덕하니 서서 멀어져가는 청년을 지켜보았다. 정말 슬픈 이야기네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뭐 시골에 작은 지역에 있으면 좀 큰 데 가서 놀아라. 야, 사람은 큰 데 가서 놀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듯이 히비키도 렌즈에게 왜 이런 시골에 있노? 좀 큰 데 가서 놀아라. 이러니까 히비키는 벌써 다 깨달았죠. 벌써 한번 득도를 했는 것 같아요. 야, 바깥 세계, 넓은 세계, 별 거 없다고 벌써 다 알았는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벌써 모든 걸 다 알아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실 큰 울림을 주죠. 사람이 제 발밑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자신도 모르면서 외국인이 세계니 가벼운 동경심만 떠든다 하잖아요. 근데 어쩌면은 저는 사실 좀 편견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렌지가 호적도 없이 어려운 가정에서 어째 그렇게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불평불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작은 우물 안에 세계 갇히진 않는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을 딛고 더 빨리 조숙하고 성숙해지고 더 빨리 인생을 깨달아 버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인생을 빨리 깨닫고 빨리 철드는 것이 과연 나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렌지 엄마 아카네는 렌지에게 호적도 만들어주지 못했고 또 교육도 못 받게 했잖아요. 사실 못 받게 했는지 안 그러면 형편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들은 사실 뭐 땡볕을 내서라도 그죠? 교육을 받게 해주고 교육열이 뛰어났는데 사실 렌지는 모두가 편하게 집에서 쉴 시간에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카스의 한밤중에 거리를 돌아다닌 거잖아요. 그래서 렌지에게 꿈이 있었죠. 나카스에서 야마카스 축제에 신을 메고 싶었고 또 신이 렌지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지 한밤중의 아이처럼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하는 이런 경각심도 키워주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사실 이제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1년 사이에 몸무게가 완전히 한 20kg 빠지고 계몸 밑에서 CCTV로 감시당하면서 너무나 어렵게 학대와 고통을 견디다가 몸에 200개 넘는 흉터 자국을 상처 자국을 있다가 결국은 죽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실 이런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사실 우리도 다 너무 우리 살기도 바쁜데 그들을 다 일일이 챙겨주긴 사실 힘들죠. 렌지가 이런 말을 해요. 보면은 자기는 나카스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나라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 이런 물었어요. 정부도 필요하고 군대도 필요하고 전쟁도 하게 될 수도 있어. 이래저래 귀찮기만 하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렌지가 귀찮더라도 내 나라가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이 나라에서 인정을 못 받는 인간이에요. 건강보험도 안 되고 교육도 못 받거든요. 선거권도 없고 주민등록도 여권도 아무것도 없어요. 수입이 있어도 은행에 통장도 못 만들어요. 그거 저는 내 탓이 아니에요.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단지 그런 부모 밑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죠. 이 세계는 나를 거부했어요. 그러니 나도 이 세계를 거부하고 내 나라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자기 잘못이 아니죠. 렌지 잘못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집안을 보고 사실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잖아요.
그 사람의 속사람, 영혼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겉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렌즈도 만약에 정말 좋은 부모 밑에서 엄마 아빠가 술집에서 일한 사람이 아닌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더 훌륭하게 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책을 보면은 비록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주위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또 히비키 경찰도 많이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차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맡은 바 내가 뭐 공무원이면 공무원으로서 또 아동복지기관에 근무하면 거기 아동보호기관에 일하는 담당자로서 또 사회복지사라면 사회복지사로서 또 경찰이라면 경찰로서 각자 맡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다면은 히비키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대화를 걸어주고 외면하지 않고 같이 서로 대화를 한다는 거는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면 대화도 사실 없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누군가와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하나, 밥을 같이 먹는다든가 밥을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준다면 사실 우리나라도 그중에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죠.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가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뭔가를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또 우리가 사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사실 외면하고 싶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한번 일깨워주고 주위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면은 좀 안 좋은 이야기도 나와요. 사실 렌지와 엄마의 좀 불행한 이야기도 나오고 한데 그래도 렌지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따뜻한 렌지의 성장 이야기 같은 책인데 사실 우리가 꼭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이런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어떤 사명이라 할까? 우리가 잊혀진 사명을 일깨우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